잠이 안 오고 다리가 무겁고 몸이 늘 차갑다면 오늘 밤 욕조에 물부터 받아보세요. 반신욕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굳어있던 몸이 스르르 풀리고 하루 종일 막혀있던 순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신욕도 대충 하면 땀만 빼고 지치는 목욕이 됩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해도 문제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반신욕의 효능과 시간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신욕은 말 그대로 몸의 반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어깨까지 푹 담그는 목욕이 아니라 명치 아래까지만 물에 담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굳이 반만 담글까요?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하면 하체는 보일러실과 같습니다. 보일러실이 차가우면 아무리 방 안에 이불을 덮어도 집 전체가 훈훈해지기 어렵습니다. 반신욕은 차가워진 하체에 따뜻한 불을 지펴 몸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종아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하체를 담그면 피부 가까이 있는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열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몸이 천천히 이완됩니다. 마치 오래 세워둔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반신욕의 첫 번째 효능은 근육 이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쉽게 굳습니다. 어깨도 굳고 허리도 굳고 종아리도 돌덩이처럼 뭉칩니다. 따뜻한 물은 이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조용히 피곤을 쌓아둡니다. 이때 반신욕을 하면 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이 스며들듯이 뻑뻑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립니다. 두 번째 효능은 순환 보조입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신욕이 혈관 질환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생활습관입니다. 그러니 약 대신 반신욕을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병원 치료는 치료대로 이어가고 반신욕은 몸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보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숙면 도움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밤에 몸이 너무 긴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아직 낮처럼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면 이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기 쉬워집니다. 잠은 억지로 끄는 전등이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과 같습니다. 반신욕은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부 컨디션입니다. 반신욕을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땀이 나면서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피지가 씻겨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조금 맑아 보이거나 몸이 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땀으로 독소가 전부 빠진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피부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반신욕은 피부를 치료한다기보다 피부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신욕은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욕조에 물을 붓습니다. 물 높이는 배꼽보다 조금 위, 명치 아래 정도가 좋습니다. 가슴과 어깨는 물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까지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정도가 무난합니다. 뜨겁다기보다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뜨거워가 아니라 편안하다라는 느낌이면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40도 이상 뜨겁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반신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된장국도 오래 끓이면 맛이 깊어지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짜지고 졸아듭니다. 반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탈수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반신욕 전에는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 나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반신욕 중에도 갈증이 나면 물을 조금씩 마셔도 됩니다. 단 술을 마신 뒤에는 반신욕을 피해야 합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식사를 막 끝낸 직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반신욕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뒤 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바로 잠들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몸이 덥고 심장이 뛰어 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이후 서서히 식히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반신욕이 끝난 뒤에는 갑자기 찬물로 온몸을 식히지 마세요. 따뜻하게 열어놓은 몸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혈관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땀만 가볍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얼굴이 달아올랐다면 얼굴만 찬물로 가볍게 세안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끝난 뒤에는 바로 찬바람을 맞지 말고 양말이나 가벼운 옷으로 체온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을 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탈이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져 피가 아래쪽에 고이는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정맥을 더 늘어나게 만들 수 있어 다리 통증이나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심하게 아픈 분들은 반신욕보다 전문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자주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담당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열이 나는 날, 몸살이 심한 날, 술을 마신 날, 심하게 피곤해서 혼자 욕실에서 졸 것 같은 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은 쉬려고 하는 것이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신욕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욕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면 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몸을 낮추고 앉아서 호흡을 고른 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신욕은 명치 아래까지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정도가 좋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입니다. 반신욕 전에는 물 한 컵을 마시고 끝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체온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반신욕은 큰 돈이 들지 않는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약이 되고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밤 몸이 차갑고 다리가 무겁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뜨겁게 참는 목욕 말고 따뜻하게 쉬는 반신욕을 해보세요. 몸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상 건강정보TV 웰플레이스였습니다.